11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62쪽 펴시면 되고요. 한글 맞춤법 해가지고요. 형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미의 표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형태는 뭐냐면 우리 왜 이제 체언의 조사가 결합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어근의 접두사나 접미사 결합하거나 어근의 어근이 결합했을 때 다양하게 형태상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적는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 어간의 어미 결합해서 형태가 달라질 때 어떻게 적을 것인가 이런 것들 나오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괄호 1번, 2번, 3번, 4번은요. 요거는 그냥 암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가볍게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외울 거나 아니면 이해할 거 없고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자, 의도나 욕망 나타낼 때 어미는 고자입니다. 그래서 지키다의 고자 붙어서 지키고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키고자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기여하고자 이렇게 써야 되지 기여하고자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고요. 확인만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왜 리을걸 아니면 의가 들어간 형태의 을걸 이런 형태의 어미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그죠? 일단은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뜻을 나타낼 때 그 다음에 후회할 때 후회의 뜻을 나타낸 어미가 되는 건데 발음은 우리가 떠날 걸 사과할 걸 이렇게 하지만 원래 형태 자체는 리을걸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떤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낼 때도요. 이런 거 다시 연락할게 라고 해서 된소리로 발음하지만 원래 형태는 예사소리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우리가 막연한 의문이나 추측 같은 거 나타낼 때 보통 리을 는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이거 같은 거 보면 발음이 그죠? 리을하고 니은 만났기 때문에 유음이 일어나서 옳는지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표기형 때 헷갈릴 수 있는 어휘들인데요. 근데 원래 고정되어 있는 형태, 어미의 형태는 리을, 는지라는 거. 그래서 비가 옳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했을 때 이 부분 른으로 적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적지 않아요. 일어날런지 이런 것도 적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확인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63쪽에 5, 6, 7, 8번은요. 이거 다 별표 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현행 학교 문법 시험에서도요. 이 5, 6, 7, 8번의 범주와 관련된 것들은 간단한 제시문으로 주고 나서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이 제시문에 근거해서 맞춤법에 맞게 적은 것인가 아니면 잘못 적은 것인가 이런 것들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 위에 보면 국어 문장에서요. 우리 앞에서 상대 누핀법 배웠지만 하우치에서는 맨 끝에 종결음이 뭐가 와요? 오가 오고요. 그 다음에 해우치에서는 요가 오죠. 그러면 국어 문장의 맨 끝은요. 오로 끝날 수도 있고 요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간혹 헷갈린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것은 말이 아니오 라고 했을 때 그죠? 이것은 말이 아니오. 왠지 둘 다 될 것 같은 그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할 거거든요. 물론 명확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문법적으로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라는 거 확인은 해 두시고요. 다만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언제는 오로 적고 언제는 요로 적을 것인가. 이걸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맨 끝을 오와 요 중에 오로 적을 때는 이 끝자리를 빼고 나서 남아있는 부분만으로 말이 안 될 때. 그래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 말이 안 될 때는 오로 적고 그죠? 그 다음에 가지요라고 했을 때 기차가 참 빨리 가지 말 될 때는 요로 적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가능한 방법이기는 한데요. 가능한 방법이기는 한데 이렇게 매번 어떤 게 나올 때마다 그죠? 적용하는 원리를 다르게 만들어가면 우리가 확인하고 암기할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보자고요. 보세요. 지금 제가 5번은 이렇게 O로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거 어미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우치에 쓰이는 종결 어미니까 어미는 뭐 뒤에 붙어요? 어간 뒤에. 그 다음에 종결 어미는 단어 맨 끝에 오는 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뭐 뒤에 결합할 수 있어요? 서나말 어미 뒤에. 우리 왜 어간 뒤에 어미가 온다.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 사이에 서나말 어미가 온다. 이런 것들은 다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으로 연결해서 끝내면 되죠. 그러면 보세요. 중요하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의 어간이니까 그죠? 오와 요 중에 어미인 오가 와야겠죠. 그 다음에 얼마나 심려가 크시오 했을 때 이거 서나말 어미죠. 서나말 어미 뒤에는 조사가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어말 어미 와야 되니까 오가 오는 게 맞는 겁니다. 마찬가지 요 같은 경우는요. 높임의 보조사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보조사라는 애들은 어간이나 서너말 어미 바로 뒤에 결합할 수 없죠. 즉 완성된 단어 뒤에 붙는다고. 그래서 기차가 참 빨리 가지 그러면 어간 어미 결합해서 완성돼 있고 거기에 높임의 의미를 더하는 요가 붙는 거예요.
네, 마음은요 더없이 좋아요라고 했을 때 그죠? 좋아라는 데다가 그죠? 어간 어미 결합된 완성된 단어에다가 높임의 의미를 더하는 요가 붙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묻는 말에 네 아니요로 답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아니라는 부정의 대답에다가 그죠? 이것 자체가 완성된 단어죠. 요가 붙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데 부정의 대답 아니요는 감탄사로 고정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긍정의 대답 예와 네와 상대되는 말로는 언제나 아니요가 쓰이는 겁니다. 이거는 따로 좀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이것은 말이 아니요도 부정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의 대답에 예, 네와 상대되는 말로 아니요가 쓰인다는 건 별도로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그러면 네 다 했어요 부정이니까 아니요 다 못했어요. 예와 짝을 이루는 건 아니요라는 거 금방 보일 거고요. 이거 아까 봤던 거 뭡니까? 얘는 대답이 아니죠. 이것은 말이 아니다에 아니라는 어간 뒤에 붙는 거니까 요가 아니라 오가 붙어야 되는 거죠. 명확히 확인하시고요. 7번에 얘는 똑같이 요인데 붙임표가 있네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죠? 여러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열거할 때 그래서 이것은 말이다, 그것은 소다, 저것은 돼지이다 쭉 이어서 연결할 때는 일관되게 요가 쓰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 미음. 우리 왜 국어 어미 중에 이렇게 의가 들어간 형태와 의가 들어가지 않은 형태가 짝을 이루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죠? 이를테면 미음도 마찬가지고 니은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음으로 무로. 그래서 이제 자음 두 개가 연속해서 나올 때는요, 그죠? 두 번째 받침으로 쓰이는 자음은 받침해서 발음되지만 두 번째가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이거 매개 모음 의가 들어가는 건데 매개 모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참고 개념이고 우리가 이렇게 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짝을 이룰 때 본능적으로 잘 쓰기는 해요. 다만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보세요. 예를 들면 가다에는 이거 둘 중에 뭐가 붙어요? 그죠? 가은이라는 간 그러죠. 그 다음에 가음으로 간이라 감으로 그죠? 반면에 먹다는요. 그죠? 요거 둘 중에 먹은 그 다음에 먹음으로 그러지 먹무로 이렇게 안 쓰죠. 본능적으로 잘 쓰는데 본능적으로 잘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왜 앞말이 리을로 끝나면 받침 리을로 끝나면 의가 들어가지 않은 형태가 붙는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심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앞말이 리을로 끝나면 짝을 이뤘을 때 의가 들어가지 않는 형태의 어미가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음 얘는 인지 잘 될 거고요. 그다음에 종이배를 만듦 이렇게 했을 때 기본형은 만들다잖아요. 그러면 어감 부분이 지금 뭐로 끝나요? 리을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미음 중에 뭡니까? 의가 들어가지 않은 형태의 어미 붙어서 어떻게 해요? 미음이 바로 붙게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죠? 만들에 미음 붙었으니까 겹받침 리을 미음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의외로 이거 놓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죠. 그죠? 뭐 심지어는 국어 교재에도 들다의 미음 붙은 듬을 그죠? 되게 짜치죠. 제가 속었으면 안 되는데 그죠? 들다의 미음 붙으면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요거 조심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딴 거는 본능적으로 잘 씁니다. 자, 바로 해보죠. 확인 문제 한번 보시면 문법에 맞지 않는 것은 얘기하고 있고요. 이미 늦은 것 아니오라고 했을 때 아니다의 어간 아니다가 붙은 거죠. 이건 대답하는 감탄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 맞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그랬어요 반대되는 부정이니까 아니요 맞죠. 그리고 다음 물음에 예와 짝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아니요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그러면 4번에 요거는 우리는 친구가 아니다 형제라라는 두 개의 문장을 이었기 때문에 연결할 때는 일관되게 연결어미 요가 쓰이는 거죠. 얘는 높임의 의미를 더하는 조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65쪽 보시면 출제 키워드 24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형태와 관련해 가지고요. 활용에 따른 표기, 즉 어간에 어미 결합해서 활용할 때 어떻게 적을 것인가. 지금 여기 항목들 쭉 보시면 1번의 탈락, 리을 탈락은 우리가 규칙 활용의 범주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 그저 쭉 뒤에 9번까지 범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규칙 활용의 범주가 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형태론 할 때는 이런 그 용언의 활용 형태를 보고 나서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아니면 불규칙 중에서도 어간이 바뀌는 건지 어미가 바뀌는 건지 어간 어미가 다 바뀌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 거였었다면 맞춤법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다는 전제하에 어간이 어미 붙었을 때 그저 규칙 불규칙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적는 것이 바르게 적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만 얘도 제시문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만 해 두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1번의 의탈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간 끝에 의가 어떤 어미 앞에서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준다. 그러면 이를테면 담그다에 아라는 어미가 붙었을 때 어간 끝모음 의가 빠지고 남아있는 기억에 아가 붙어서 담가라는 형태로 써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조건 나와 있을 때 이런 단어들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 사전 찾는 불편한 없게 일부러 뜻을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확인만 하시면 되죠. 그죠?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미 앞에서도 했던 거지만 들르다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거치거나 방문하다라고 했을 땐 들르다가 기본형이고요. 들리다라는 단어는 없는 것은 아니죠. 다만 얘는 뭐예요? 듣다의 피동사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다 이런 식으로 쓰는 들리다라는 어휘가 따로 있다라는 거. 그죠? 요 네 개는 그래도 단어 자체로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 즉 뭡니까? 특정 어미 결합해서 어감 받침 리을을 적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알아요. 뭡니까? 그죠? 어감 받침 리을은 날 보시오 앞에서 항상 탈락한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니은 비읍 시오소로 시작하는 어미, 그 다음에 종결어미 오 하우치에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받침 리을인 어미. 다만 여기서 받침 리을인 어미가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을 텐데 보세요. 우리 살다를 그죠? 반말로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살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가 살다의 살에다가 의문형 종결어미 까가 붙은 게 아니죠. 만약에 의문형 종결어미가 까라면 가다에다가 까 붙이면 가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갈까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리을까가 붙은 거예요. 리을까. 그러면 보세요. 살다의 살에다가 그죠? 리을까라는 종결어미가 붙게 되면 우리가 날 보시오 했을 때 이 날에 받침에 리을이 들어가 있잖아요. 리을까라는 어미도 어디에 받침에 리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감 받침 리을이 빠지고 남아있는 사에다가 어미 리을까가 그대로 붙어서 살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받침 리을인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적지 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 더 볼까요? 잘 살 뿐더러라고 했을 때도요. 얘도 살다의 살에다가 뿐더러가 붙은 게 아니고요. 이건 우리 표에 나와 있죠. 살다의 살이라는 어간에다가 리을 뿐더러라는 어미가 결합해서 어감 받침 리을 빠지고 남아있는 사에다가 리을 뿐더러 붙어서 살뿐더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조건 정확히 적용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규칙, 불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는 조건들이 남았을 때 단어 분석해서 정확하게 적는 게 중요한 거죠. 시옷 불규칙 용언 그러면 얘는 관련해가지고요. 그죠? 이런 용언들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결합했을 때 어간의 끝받침 시옷을 적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나왔을 때 적용해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아나 어 같은 거 붙여서 확인하면 굉장히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거 해볼게요. 어떻게 적어요, 이거? 부어. 그죠? 그 다음에 이어. 자, 이건 실 같은 거 뽑다 그런 의미예요. 실을 잤다, 실을 자, 그다음에 졌다, 저 해가지고요. 잘못 적고 있는 거 없죠. 우리 일상적으로 잘 적는 어휘들은 시험에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좀 억울하기는 하지만 한번 확인하시고요. 뜻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한번 보셔요. 보시고 다만 이게 불규칙적으로 적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 3번 아래 박스 보면 규칙 요건에서 벗다 벗어, 빗다 빗어, 빼앗다 빼앗아, 솟다 솟아 해가지고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해도 시옷이 줄지 않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거고요. 4번에 우 불규칙 용언 해가지고요. 그죠? 푸다의 어간 끝 우가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준다. 준다라는 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어 붙이면 퍼 이렇게 적게 되고요. 특정 단어에서만 이렇게 적기 때문에 우리 왜 아래 박스에 나와 있는 꾸다나 주다 같은 경우는 어서부터도 꾸어서 꾸었다, 주어서 주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꾸어 같은 경우에 꿔 이렇게 줄여 쓸 수도 있고요. 꾸어서 꿔서 꾸었다도 꿨다.
뭐 이렇게 줄여 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네, 5번에 디귿 불규칙 용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은 설명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죠? 특정 단어들은 용언 어간의 끝받침 디귿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리을로 나타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한자도 교재에 적어 드렸어요. 걷다는 그죠? 발을 떼서 옮기라 그랬을 때 걸을 보자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길을 걷다, 길을 걸어 뭐 어렵지 않고요. 눕다 얘는 살짝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왜 얘가 조금 타다라는 의미고요. 얘는 기본형이 눕다예요. 물론 과거형으로 썼을 때 그죠? 기본형을 눌라라고 잘못 알고 있어도 과거형으로 썼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우리 왜 이 디귿 불규칙 용언 같은 경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디귿이 리을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눌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적어야 돼요? 눕다에 어간에다가 습니다 붙으면 잘 눕습니다. 그죠? 솥의 바닥이 얇아서 잘 눕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눕습니다가 아니라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제시문의 설명을 줘도요. 일상적인 언어 습관 때문에 잘못된 언어 습관 때문에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기 쉬운 어휘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닫다는 달리다는 의미의 줍니다. 문을 닫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빨리 달아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문 질문하다라는 의미의 묻다 같은 경우에 물어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붓다 같은 경우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 그다음에 살이 찌다 이럴 때는요. 이 디귿 받침에 붓다가 기본형이에요. 그런 의미로 불다가 쓰인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 많은데요. 기본형 붓다라는 거 그죠?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세요. 이거 두 개는 암기하세요. 차라리 암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래서 타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눌다가 아니라 눕다. 그다음에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분량 수요가 많아지다. 살찌다 그랬을 때도 불다가 아니라 붓다. 그러면 이런 설명들이 나왔을 때 이제 이런 예문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보세요. 라면이 불면 맛이 없으니 그죠? 라면이 불기 전에 빨리 먹으렴.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우리 항상 이렇게 어간의 어미 결합했을 때 맞춤법 확인할 때는요. 기본형 잡고 어간어미 분석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얘는 그죠? 물에 젖어 부피가 커지다는 맥락이기 때문에 어디에 붙어야 돼요? 기본형이 붙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면과 음연이 짝을 이루게 되는데 그죠? 당연히 이때는 뭐가 붙어야 돼요? 음연이 붙어야 되죠. 리을 이외의 자음 받침일 때는 음연이 붙어요. 그러면 얘는 디귿 불규칙이니까 불면이 아니라 어떻게? 부르면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기가 아니라 얘도요. 붙다의 어간에다가 그 다음에 기 붙으면 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이기 때문에 어간 받침 디귿이 다르게 나타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붓기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면이 부르면 맛이 없으니 불기가 아니라 붓기 전에 빨리 먹으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설명 나와도 헷갈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6번의 비읍 불규칙 용언까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내용이 많아서 자, 말 그대로 요거는요. 용언 어간의 끝받침 비읍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우로 나타나는 거죠. 다만 이제 곱다 이게 고울연대 보기에 산뜻하고 예쁘다라는 의미의 곱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모음어미 왔을 때 특히 아가 왔을 때 얘는 고와 이렇게 나타나죠. 물론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게 돕다에도 아가 붙으면 도와고요. 이거 두 개 빼고는 다 모음어미 왔을 때 뭐로 나타나요? 그죠? 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진 마시고요. 자, 굽다 이건 불에 익히다는 얘기죠. 굴 자자인데 그래서 고기를 구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럽다 붙은 말들도 이런 식으로 적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스럽다에 붙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워. 그래서 아가 붙었을 때 결과적으로 와로 나타나는 건 곱다 고와 돕다 도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럽다 결합한 단어도요. 모음어미 결합하면 다 지금 우로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워로 나타나요. 이것도 잘 쓰기는 하는데 이건 어때요? 사랑스런 어때요? 잘못돼 있죠. 우리 어간어미 분석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스럽다의 어간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받침 비읍으로 끝나니까 니은이 아니라 은이 붙게 되고요. 모음어미 앞에서 비읍이 우로 바뀌면 사랑스런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예전 서울시 문제인지 곤혹스럽다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형태는 안 헷갈리는데 이 은 붙었을 때 사랑스러운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 스럽다 붙은 말들이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건 좀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규칙 활용했을 때 거기에 곱다가 나와 있는데 얘는 뭐냐면 보기에 산뜻하고 예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추위 때문에 손가락 같은 게 얼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날씨에 오래 밖에 서 있었더니 손가락이 곱아서 연필이 잘 안 쥐어진다. 그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규칙 활용의 굽다는 한자가 굽을 고기죠. 그래서 휘어지다 해가지고요. 나무가 굽다, 나무가 굽어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익히다는 의미의 굽다는 활용 양상이 다르죠. 그래서 요거 자 지금 어간이 바뀌냐 어미가 바뀌냐 규칙이냐 불규칙이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설명으로 나왔을 때 어미 결합한 형태에서 어떻게 적는 게 바르게 적는 것인가 그거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11강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뒤쪽에 남은 내용들은요. 12강에서 마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다음 키워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